네,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국가 산단을 비롯한 수도권 산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으로 끌어가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자, 정부는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입장이죠. 자, 반면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환경훼손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을 비롯해 비수도권 전역에서 반대 대책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전국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이 문제의 본질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서요, 전북, 충남 등의 이른바 비수도권 전역에서 송전선로 반대 대책이 잇따라 꾸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현장에서 네. 느끼는 우리 주민들의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 해안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 전북, 충남 그리고 경기 남부권까지 이 관통하는 여러 개의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지금 대책위들이 만들어지고 내일 이제 전국 대책위까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번 송전선로 건설을 이른바 미래의 사회를 위한 성장 기반이다, 성장의 핏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정작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만 공급해주고 송전탑만 들어서고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수도권 일극 집중의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이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장거리 송전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이런 사업은 좀 납득할 수가 없다. 만약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소고압 송전선을 건설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져갈 게 아니라 기업이나 사람이 비수도권이나 농촌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배경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한 지금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송전선로 문제를 단순한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입지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네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기도 용인에 지금 2개의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된 건 이제 SK그룹이 이제 지금 공사를 거기는 시작을 했는데요. 예. SK그룹이 이제 한 6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6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원전 10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 또 별도의 어떤 국가산업단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국가산업단지가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고 토지 보상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걸 2개를 합치면 무려 원전 16개 분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대책도 없이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대책도 없이 발표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인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몇 개 짓고 나머지 모자라는 전기는 전부 비수도권에서 송전선을 건설해서 용인으로 끌어오겠다는 게 이제 지금 정부의 계획인데 굉장히 무리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을 그야말로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광주 전남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요.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여러 노선으로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 특정 지역에 송전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 과연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대로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종의 수혜를 보는 지역이 되고, 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닥의 송전선이 지금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이 건설되는데요. 사실 뭐 송전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34만 5천 볼트는 장거리 송전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안에서의 개통 연결 때문에 필요한 송전선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광주 전남에서 수도권까지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선인데요.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신해남, 신장성, 또 신고흥, 또 뭐 이렇게 광양에서도 출발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한 5가닥 정도가 크게 보면 예. 지금 광주 전남을 관통하게 됩니다. 관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광주 전남 입장에서 보면은 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 부담이나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 전기를 이제 광주 전남에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수도권으로 그러니까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니까 사실 예. 광주 전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부는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을 좀 가급적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 법이 오히려 우리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송전선 건설을 뭐 민주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한 법이 이제 전력망 특별법입니다. 네. 뭐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전민원 해소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전민원 해소법. 네, 한전이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 송전선 건설 사업은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예. 근데 한전에서 그동안 뭐 송전선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뭐 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이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그 반대를 무마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근데 전력망 특별법은 그런 한전의 행태를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뭐 어떻게 보면 더 신속하게 뿌릴 수 있다든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그냥 무시하고 이 송전선 건설을 강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요. 특히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좀 간소화됐고요. 지원금을 네. 앞세우는 방식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 분열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 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과거에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3년 무렵에 이제 경남 밀양에서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한전이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찬반 주민들 간에, 그래서 뭐 한 마을에서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광주 전남북이나 이런 충남에서 이렇게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이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마 역대급으로 많은 송전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많은 그 광주 전남북과 또 충남 지역의 마을들에서 비슷한 그 갈등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남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생산의 핵심적인 또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으로 이제 보내주고, 우리 지역에 남는 건 고작 이 송전탑만 남는 구조, 뼈대만 남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우리 지역 경제 또는 일자리 창출에 뭐 특별하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변전소하고 송전선 건설이라는 건 결국 건설 공사할 때 잠깐 이제 그 공사하는 업체들이 돈을 버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이제 송전선
송전탑들이 이렇게 초고압 송전탑들이 들어서면 사실 그 주변에는 뭐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죠. 뭐 땅값 하락이라든지 예. 또 경관 자체도 훼손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 그런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초고압 송전선은 광주 전남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지역 경제나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었으면 뭐 수십 년 뭐 이렇게 거의 영구히 이렇게 송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지역에 두고두고 이렇게 많은 피해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지산지소, 그러니까 전기를 만든 곳에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를 해오셨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던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전환이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도권 1급 집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렇죠. 아실 겁니다. 결국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이 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모든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공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수도권 1급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당연히 지금 전기가 있는 곳도 비수도권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 없이는 뭐 돌아갈 수가 없는 공장인데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결국 비수도권, 특히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게 들어선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초고압 송전선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뭐 일자리나 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1급 집중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리백이라고 요즘에 뭐 재생에너지로 앞으로는 다 기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아리백을 달성하기에도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서남해안 지역이 그 아리백을 달성하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기업을 위해서도 지금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이 수도권으로 자꾸 전기를 가져갈 게 아니라 예.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산지소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나 시설들이 예. 입지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이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큰 좀 기여를 기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용인 반도체 공장이 워낙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비수도권으로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서 전기 많이 쓰는 시설이 앞으로 입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사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 삼성이 들어갈 국가산업단지부터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예. 재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자급률 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비수도권 우리 지역에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력 자급률이 뭐 200% 정도, 그러니까 전남에서 생산한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력 자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90%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게 완전 극과 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60%대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그 전기를 쓰는 그렇죠. 공장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수도권에 모자라는 전기를 다 비수도권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지금도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식민지가 아니냐, 이런 좀 한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주 지금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송전선로 갈등을 둘러싸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니까 어차피 따라가야 한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걸 뭐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주 섞인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정말로 지금 단계에서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전환시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SK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예. 일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2단계, 3단계 공사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돌릴 수 있는 일부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까지는 뭐 공사도 착공도 안 했고 지금 토지 보상 협의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단계고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진행이 돼가지고 토지 보상까지 되고 하면은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업을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백지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의 현재 계획대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이제 강행이 된다면 2014년 이른바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사회적 갈등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초과 송전탑이라는 게 추진되면 막상 이제 실제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비수도권으로 반도체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좀 싸게 해주겠다. 차등해서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네. 이제 발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밀양 송전탑과 같은 일이 지금 이거는 뭐 밀양은 사실은 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많은 그렇죠. 그 지역들 광주 전남과 전국에 뭐 수없이 많은 시군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예. 밀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제발 좀 일어나지 않도록 네. 빨리 좀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늘의 이슈판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인 하승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서영진, 이영진 빈체시원님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정책 따라가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또 따라가면 좋겠고요. 환경이 혹여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산지소가 반드시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에 굉장히 좀 크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좀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전북, 충남의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큰 예.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역에서부터 여론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정부는 이제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 목표를 두 마리 토끼를 좀 함께 잡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송전선을 확대하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해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지산지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산지소.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도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다만 이제 이로 인한 부담이나 피해가 있지만 우리가 이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쓴다면 그러면 저는 좀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은 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구상하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지산지소를 통해 가지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 저는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게 하고 또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들이 실제로 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변호사님 끝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끝으로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주로 발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원전으로 할 거냐, 석탄으로 할 거냐, 태양광 풍력 그렇죠. 할 거냐.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의 핵심은 발전보다는 오히려 송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이 수도권 중심의 어떤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져 왔는데 사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송전 체제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초고압 송전선을 많이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는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도 이루면서 이런 전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개편하는 이렇게 분산형으로 개편하는 그런 계기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